안녕하십니까? 올바른 교육의 시선을 제공하는 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조금 길죠? 영상 제목이 돌봄 전담사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불만인 학교가 아닌 처우가 더 좋을 지자체에서 책임을 가지고 봐주세요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목이 길어졌냐면 기사에 대한 반박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억압에서 벗어난 숭고한 날에 국민을 선동시키고 교직 세계를 분열시키는 매우 편향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성한 기사를 바탕으로 돌봄 전담사들의 주장의 허황성과 돌봄 전담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 시간에도 현장에 있는 많은 돌봄 전담사분들은 순수하게 아이들의 안전과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더 합리적이고 그 노력에 맞는 대우를 받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그 방법, 그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에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돌봄 전담사분들을 배웠고 여러 학교에 근무해 봤으며 저 역시 돌봄 업무를 맡아봤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의 기반을 흔들려는 어떤 소수의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도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 언론사가 진보와 보수 또는 여당과 야당 중에 한쪽을 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실을 호도하고 강자와 약자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진정한 언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기사를 보면 약자는 돌봄 전담사이고 강자는 학교입니다. 피해자는 돌봄 전담사이고 가해자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을 두고 결국 결론은 기득권인 학교가 그 자신의 권한을 돌봄 전담사에게 나눠주라는 식으로 기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사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전문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14년 정부는 돌봄교실을 대폭 확대했다. 그만큼 돌봄교사를 늘리진 않았다. 2004년 초동 돌봄교실이 시작되고 10년째였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다. 그 역할도 바뀌었다. 갑자기 3반을 맡게 됐다. 돌봐야 할 아이가 70명으로 늘었다. 그를 부르는 이름은 돌봄 전담사로 바뀌었다. 특기적성 강사들이 오고 갔다. 행정 업무도 늘었지만 시간이 따로 할당되지 않았다. 아이들과 눈 맞춤 할 수 없었다. 안전사고 막는 게 최우선이 됐다. 교육청, 학교에 항의하면 돌아오는 답은 이랬다. 교사가 아니니 수업은 하지 말라. 지켜보기만 하라. 자, 하나하나씩 볼까요? 먼저 돌봄 교사에 대해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돌봄 교실 자체가 원래 교육부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맡기로 했었죠. 하지만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예산 및 인력의 운영 어렵다고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임시로 맡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학교 내의 어떤 그 조직이 아닌 겁니다. 돌봄교실이라는 건. 그래서 지금 지자체로 이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지자체로 넘기자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노조의 반발로 또는 여러 가지 압력으로 인해서 그 법안이 지금 너덜너덜해지고 있죠. 결국은 돌봄교실이 학교에 머무르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있습니다. 3반을 맡게 됐다. 그런데 돌봐야 할 아이가 70명으로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3반을 맡게 됐으면 반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랬으면 분명히 그에 따른 인원이 충원됐을 겁니다. 당연하죠. 3반을 맡았으면 돌봄 선생님도 분명히 3분이셨을 겁니다. 오히려 학교의 돌봄 업무를 맡는 선생님의 업무가 늘어났을 겁니다. 돌봄 전담사의 업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요. 그 특기 적성 강사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으로
돌봄 교실 방과 후 특기 적성 강사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돌봄 전담사 대신에 수업을 일정 부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돌봄 전담사들은 할 일이 없어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없다는 거죠. 돌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만일에 행정 업무가 있다면,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 교실 정리나 그 준비하는 것들, 네, 이러한 것들도 그 시간에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불만사항이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돌봄 전담사로 바뀌었다. 이름이, 명칭이 돌봄 전담사로 바뀌었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써놓은 원고를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돌봄 전담사는 절대로 교사 또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이 부분은 좀 원고를 볼게요. 너무 길어요. 자, 그냥 편안한 관계를 위해서 사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공식 명칭으로서의 선생님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공식적인 명칭 교사 또는 선생님은 초등학교의 경우 각 지역의 국공립대학을 입학하고, 이것도 만만치 않죠 사실은. 그리고 4년간 140학점 이상을 이수합니다. 이것도 다른 타 대학교 4년제보다는 훨씬 많은 학점을 이수하는 겁니다. 사실 저 때는 168학점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줄었더라고요. 140학점. 그리고 나서 초등 임용 시험을 합격해야만 얻을 수 있는 명칭이 바로 선생님 또는 교사라는 겁니다. 어떠한 전문직이든지 간에 그 전문직을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에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그에 따른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데 돌봄 전담사란 명칭이 어떤가요? 설마 선생님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서 억울한 말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돌봄 전담사란 명칭이 싫다면 다른 명칭을 건의해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절대로 선생님이나 교사라는 명칭은 안 된다는 것이죠. 공적인 기관 학교에선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 업무가 늘었지만 시간이 따로 할당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행정 업무가 늘었다는 것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2014년이라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14년에는 글쎄요, 행정 업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 업무라는 것이 공문을 생산하고 상신해서 결제받는 거라면, 이 당시에 행정 업무 시스템에는, 교육 행정 업무 시스템에는 돌봄 전담사들이 접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접속한다 해도 단순한 그 근무 상황 정도나 이렇게 했지, 이분들이 직접 공문을 생산해서 기한하고 그리고 결제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3년 전부터 업무를 조금씩 이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제일 큰 업무인 연간 기획이라든지 연간 계획이라든지 방학 계획이라든지 또는 방과 후 강사 채용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의 업무입니다. 굵직굵직한 업무는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이 맡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가 늘어났다는 거 솔직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구가 기가 막히죠. 선동하기 딱 좋은 문장입니다. 교사가 아니니 수업은 하지 마라. 지켜보기만 하라. 라고 돼 있는데, 진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말에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저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돌봄 전담사는 수업을 할 수 없으니 아이들을 돌봄 시간에 잘 돌봐주세요. 라고 했으면 지금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긴급 돌봄이 시작됐다. 발열 체크, 손소독 등 방역도 돌봄 전담사의 몫이었다. 그나마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려면 아이들을 칸막이가 쳐진 책상에 앉혀놔야 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학교 안에서 겪는 차별과 소외감이었다. 학교 행사를 뒤늦게 알게 될 때도 많았다. 교장은 담당 교사와만 이야기하려 했다. 일방적 지시가 교사를 통해 내려왔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학교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고 힘드신 분들이 누구셨을까요?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보건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분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입니다. 왜냐? 보건 선생님들은요, 폭증하는 공문 그리고 업무로 매일 아침 오후에 발열 체크하시고 정말로 2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분들은요, 들쑥날쑥한 등교일자,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급식 인원,
또한 그 급식실의 방역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요, 말할 나위도 없죠. 적어도 돌봄 전담사분들이 방역으로 힘들었다는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차별과 소외감을 겪으셨다면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뭐 소외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돌봄 교실이 좀 홀로 떨어져 있고 또 선생님과 따로 만날 시간이 되지는 않죠. 돌봄 시간과 수업 시간이 서로 중복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차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겪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교 행사는 매주 메신저와 매월 월중 행사가 공유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공유받지 못했다면 챙기지 못한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담당 교사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을 차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방적 지시가 교사를 통해 내려왔다.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왜냐하면 돌봄 자체는 일은 많습니다. 일은 많지만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갈 게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일방적으로 내려갔다는 건지도 저는 참 의아합니다. 왜냐 업무를 담당했던 선생님으로서 저도 업무를 담당을 해봤거든요. 일방적으로 내려갈 지시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과중 업무에 시달리는 초등 돌봄 전담사들 쌍욕을 들을 때도. 지난 7일 천운석 씨는 서울 공동독 소셜 디자이너 두잉 사무실로 향했다. 그를 포함한 돌봄 전담사 7명이 모였다. 6411 사회극장에 참여하는 날이다. 참여자들은 즉흥극을 만들며 속마음을 꺼내놓았다. 최대현 밸런스 라이프 대표, 오진아 소셜 디자이너 두잉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이날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미소 띈 얼굴 뒤에 숨겨야 했던 진짜 표정을 종이에 그리면서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학부모들이 담임선생님께는 하지 못할 말, 너무 아픈 말을 쌍욕을 저한테 해요. 교장 선생님, 같은 동료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한 쌍욕은 교사가 더 많이 듣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이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같은 동료로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문장을 지금 말하는 돌봄 전담사는 학교라는 곳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등한 직위를 인정해달라는 것 같아요. 물론 평교사, 부장교사, 일반 교사 또는 뭐 돌봄 전담사, 학교 지킴이, 실무사분들 모두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는 교직장을 21년을 하면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저도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대든 적도 있고 큰 소리 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같은 동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하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 않을까요? 조직사회인데 너무 뜬금없는 문장이라 이 문장이 왜 이 문단에 들어가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학교 일원으로 긴급 돌봄에 잘 협조해 주세요. 관리교사. 학교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긴급 돌봄으로 아이들이 돌봄 교실에 일찍 온다고 메시지라도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돌봄 전담사.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메시지 보내요? 회의 시간에 맞춰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교사. 선생님들 회의 시간에 저희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어떻게 가요? 돌봄 전담사. 저는 이게 하나의 일예거든요. 이거 지금 보고서 도저히 저 일선 교사라서 이해 불가능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긴급 돌봄 이번에 있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긴급 돌봄은요, 학교 자체 인력을 충원해서 했습니다. 돌봄 전담사가 오지 않았어요. 돌봄 전담사가 만약에 온 곳이 있었다면요, 미리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급여가 분명히 지급이 됐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긴급 돌봄은요, 미리 계획에 의거해서 시간과 인원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당연히 담당 교사가 전담사한테 알려주죠. 그런데 연락도 하지 않고 참여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많이 사정이 있어서 변동이 있다면 전담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그 선생 담당 교사가 연락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돌봄 전담사는 교직원 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돌봄 시간과 교직원 회의는 항상 겹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의 시간에 맞춰서 오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선 선생님들이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말이야 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코로나 백신 2차를 맞는데요, 이상 징후가 나타날지 몰라서 특별 휴가를 썼으면 합니다. 돌봄 전담사. 병가는 아프면 내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맞아요. 선생님만 유난 떨면 안 되죠. 연차 내세요, 교장. 이런 교장 있는 학교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학교를 연락하겠습니다. 제가 연락해서 제가 항의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접종 당일날 4시간의 공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 전일 공가를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 역시 불만이 있지만 만일에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병가를 내면 됩니다. 병가는 당연한 권리이죠. 그런데 그 병가를 못 내게 한다고요? 그럼 갑질이고 부당한 행위입니다. 분명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이 학교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항의를 할게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참고로 저는 사실 다음 주에 2차 접종을 맞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주가 연기돼서 9월 초에 맞게 됐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요일이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병원에 연락해서 금요일 오후 수업 후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아파도 주말 동안 아프고 되도록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교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 아파도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교사거든요. 근데 이거 이해 안 되면 이거 학교 알려주십시오. 제가 직접 전화해서 제가 항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돌봄 공백이 없어야 하니까 하루 8시간 근무 괜찮으시죠, 교장? 아이들 급식 진행 때 돌봄 전담사도 급식비 내고 같이 식사해도 될까요? 학교 급식법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급식실까지만 아이들 보내주시고 도시락 싸와서 드세요. 아이들 급식실 데려다 주고 교실로 돌아와 먹으려면 시간이 없어요. 법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일단 방학 동안에 8시간 근무를 시키는 학교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방학 때 급식하는 학교가 있나요? 방학 때 급식실을 운영해서 급식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면 저도 이런 경우를 잘 못 봐가지고 그러다 보면 앞 문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뒷 문장도 맞지가 않죠. 급식 진행할 때 돌봄 전담사는 급식비 내고 같이 식사해도 될까? 급식실을 운영 안 한다니까요. 방학 동안에 돌봄 전담사들이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반찬을 싸온 다음에 밥을 직접 해줘가지고 아이들이 먹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근처 도시락집에서 배달시켜 먹든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조에서 그러더라고요. 급식 뭐 밥하는 것조차 위험하고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오든지 또는 외부 도시락 업체에서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어디 급식실을 열어가지고 급식을 먹는데 뭐 저도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급식실까지만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급식을 안 하니까 급식실에 아이들 끌고 갈 일이 없어요.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는 당연히 선생님이 급식 다 먹여서 보내는데 이 전체가 지금 취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돌봄 전담사가 거짓말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투명 인간이란 말이 딱 맞아요. 저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이 돌봄 교실 문 앞에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사 일정이 바뀌었는데 저만 모르는 거예요. 입학식, 적응기간, 급식 등 스케줄이 있는데 돌봄 선생님에겐 공유하지 않아요. 학교 침묵회에서 1년에 한두 번 회식하는데 돌봄 선생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우리도 회비를 내는데도요. 좌절감, 배신감이 들어요.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신입생 아이들한테 한글 기초적인 거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학교에선 너희는 가르칠 자격이 없다. 기본적인 것만 해라 그래요. 제도가 정착 안 돼 있으니까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요. 선생님들 자괴감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선 돌봄 전담사 보고 아이들 놀게 놔두고 행정 업무하면서 눈으로 지켜보기만 하라고 해요. 학부모들은 돌봄 교실 질이 떨어진다고 하고요. 10여 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다양한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결제 서류에도 보육교사라고 썼어요. 그러다 돌봄 전담사로 바뀌었다. 도대체 뭘 전담하는 걸까? 학부모가 받아쓰기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수업권이 없으니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저한테 책임 회피한다고 막말하더라고요. 학사 일정이 공유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잘 찾지 않거나 담임교사의 태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친목 회비를 내고 있는데 친목 행사에 돌봄 전담사 배제한다고요? 이거는 그 학교 정말 문제 있는 학교입니다. 네. 그런 학교는 이름 공개하세요. 그런 학교는 아주 망신을 줘야 되는 학교입니다. 사실이라면 회비는 걷고 행사에 회원을 배제했다는 건데 제가 나름대로 교직 생활하면서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제가 친목회장 해봐서 압니다. 친목회장 해봐서 아는데 이런 이야기 정말 공감이 안 되거든요. 이런 학교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 학교 이름을 공개하십시오. 왜냐면 이런 학교 망신을 당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회원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그 회원을 행사에도 참여 안 시킨다고요? 이런 친목이 있는 학교는 이름 공개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수업할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요.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병원에서 수납 업무를 오래 했다고 병원 진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납은 수납하시는 분의 전문 분야가 있고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 행위를 하는 그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공적 기관인 학교에선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수업하고 싶으시면 그러니까 지자체로 넘어가시면 돼요. 지자체로 넘어가서 그 안에 수업을 하셔도 되고 무엇이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건 교육기관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교육기관 내에서 교육을 한다는 건 그만큼의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뭐 받아쓰기 요구했다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뭐 이런 분이 혹시 계셨다고 하면요, 저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돌봄교실 같은 경우 저학년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1, 2학년이 같은 교실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3학년까지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공통의 시험을 보고 공통 과정을 합니까? 그거는 제가 운영해봐서 아는데 절대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받아쓰기도 마찬가지죠. 1학년 신입생들한테 받아쓰기를 하는데 아니 학년이 다 다르고 20명가량이 있고 15에서 20명가량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년도 달라 반도 달라 이런데 무슨 받아쓰기를 거기서 봅니까?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이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1학년 1반, 예를 들어 1학년 1반에 뭐 진짜 3, 4명만 딱 내가 돌봄에 와 있다. 그러면 행여 받아쓰기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거 아닌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받아쓰기를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고 또 거기에서 막말을 하신다고.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돌봄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죠. 주 5일 하는데 보통 한 2, 3일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 교과 수업을 요구하고 학부모님들이 수요자의 요구가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뭐 교과 내용을 좀 해달라고 하면은 그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면 돼요.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희망조사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뭐 컴퓨터도 하고 종이접기도 하고 공예도 합니다. 만약에 뭐 받아쓰기 영어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고 왜 이게 뭐 나한테 막 뭐 억울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기사 내용에 소개된 대부분의 억울한 내용들은 일화적인 내용입니다. 일화적인 내용이 뭐냐면 실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믿기가 어려워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100개 학교가 있다면 1개 학교에서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아주 단편적이고 희박한 확률의 어떤 그런 경우의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기사를 이렇게 씀으로써 이것이 보편적인 학교 모두에서 일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 여기서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기사화시켜서 공론화하는 저는 이 언론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2개의 기사 단락이 남았네요. 저는 노동자예요. 우리가 만나고 가르치는 아이들도 노동자가 될 거예요. 저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요. 제가 하는 투쟁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를 갖고 공정을 훼손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투쟁인지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2학기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많아지고 돌봄 수요가 많아질 텐데 아무쪼록 그때 파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파업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전담사들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초동 돌봄 교실을 법제화와 이를 통한 전국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및 전담사 지위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전일제 전담사의 고용을 늘리고 돌봄 전담사의 행정 업무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들의 주요 요구다. 결국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원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전국적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즉 전일제 전담사, 즉 정규직, 학교에 남아 있으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로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은 불의에 맞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차진 광복절입니다. 불의는 불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 현실에 반영되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고 불의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현장에서 많은 돌봄 전담사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역시 아직도 연락을 주시는 돌봄 전담사분이 계십니다. 그분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들에게 더 나은 처우가,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돌봄 교실의 지자체 이관인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